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빙엑스 거래소의 가입부터 입금 방법 그리고 선물 거래까지 전반적인 사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가입 방법입니다. 빙엑스 어플을 설치한 뒤 계정 생성, KYC 인증, 그리고 OTP 설정까지 한 번에 진행해 보겠습니다. 우선 빙엑스 어플을 설치해 보겠습니다. 휴대폰에서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들어가 주세요. 아래쪽 검색창을 클릭한 뒤 검색창에 빙엑스를 검색합니다. 빙엑스 대표 로고를 꼭 확인하신 후 설치를 눌러주세요. 설치가 완료되면 열기를 클릭합니다. 어플이 실행되면 사인업 나우를 클릭하고 다음 화면에서 사인업 나우를 한 번 더 클릭합니다. 가입은 이메일 또는 휴대폰 번호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메일을 사용해 가입하는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빙엑스에서 사용하실 이메일 주소를 입력해 주세요. 모두 입력하셨다면 아래 레퍼럴 코드 입력란에 지정된 코드 FRESH를 대문자로 정확히 입력해 주세요. 시중에 있는 코드 중에서도 60% 수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할인 폭이 큰 코드이니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에 사인업 나우를 클릭한 뒤 화면에 나오는 퍼즐을 오른쪽으로 슬라이드해서 맞춰주세요. 퍼즐 인증이 완료되면 조금 전 가입 신청한 이메일로 6자리 인증번호가 전송됩니다. 이메일에서 번호를 확인한 뒤 화면에 보이는 빈칸에 입력해 주세요. 이제 빙엑스 로그인에 사용할 비밀번호 설정 화면이 나옵니다. 비밀번호는 숫자와 특수문자를 포함해서 8글자에서 30자 사이로 조건에 맞게 작성해 주세요. 입력이 끝났다면 사인업 나우를 클릭합니다. 이렇게 해서 계정 생성은 완료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아무런 인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거래소 기능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거래소의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 KYC 본인 인증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아래에 베리파이 나우를 클릭하고 한 번 더 베리파이 나우를 클릭합니다. 상단에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로 체크한 뒤 컨티뉴를 클릭합니다. 신원 확인을 위해 본인 신분증과 셀카 촬영으로 인증을 진행한다는 안내가 나옵니다. 컨티뉴를 클릭해 주세요. 국가는 사우스 코리아로 선택해 주세요. 아래 인증을 진행할 아이디 타입에서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주민등록증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아이디 카드를 클릭하고 이번만 허용을 눌러주세요. 신분증 앞면이 잘 보이도록 바닥에 놓고 촬영해 주세요. 촬영 후 신분증 내용이 잘 보이는지 묻는 화면이 나오는데요. 문제가 없다면 다큐먼트 이즈 리더블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업로딩이 진행되고 이어서 셀카 촬영 단계로 넘어갑니다. 화면의 원안에 얼굴이 잘 들어가도록 위치시키고 카메라를 바라보면 자동으로 인식됩니다. 촬영이 끝나면 검토 중이라는 화면이 나오고 잠시 후 인증이 완료됩니다. 이제 본인 인증이 완료되었습니다. 아래 신원 확인란에서 본인의 영문 이름과 한글 이름을 최종 확인해 주세요. 수정이 필요하다면 오른쪽 모디파이 버튼을 눌러 수정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약 10분 정도 후 어플 메인 화면 왼쪽 위에 프로필을 눌렀을 때 중간에 보이는 상태가 베리파이드로 변경되어 있다면 정상적으로 승인이 완료된 것입니다. 이제 OTP 설정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바로 아래 세큐리티 센터를 클릭해 주세요. 이제 구글 OTP를 설정해서 출금까지 가능한 계정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빙엑스는 보시는 것처럼 보안 레벨이 최소 3단계까지는 인증되어야 안전한 거래가 가능합니다. 현재는 이메일 인증만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구글 OTP와 핸드폰 인증까지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구글 어센티케이터를 클릭합니다. 가운데 다운로드를 눌러 구글 OTP 어플을 설치해 주세요. 플레이 스토어에서 구글 OTP 로고를 확인한 뒤 설치 버튼을 클릭합니다. 설치가 완료되면 열기를 눌러주세요.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하고 보안상 더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 로그인하지 않고 사용을 선택해 주세요. 코드 추가를 클릭하고 설정키 입력 버튼을 눌러줍니다. 맨 위 코드명에는 빙엑스라고 입력해 주세요. 아랫줄 네키에는 설정키를 입력해야 하는데 아직 우리가 키를 확인하지 않았죠. 다시 빙엑스로 가서 키를 가져와 볼게요. 넥스트 버튼을 클릭하면 코드키가 생성됩니다. 오른쪽 복사 버튼을 눌러 키를 복사해 주세요. 이제 다시 구글 OTP 어플로 이동해서 내 키 입력란에 방금 복사한 키를 붙여넣기 합니다. 그 다음 아래에 추가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제 빙엑스 OTP가 생성되었습니다. 1분마다 6자리 숫자가 새롭게 바뀌면서 생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시 빙엑스로 돌아가겠습니다. 넥스트 버튼을 클릭하고 오른쪽 겟더 코드 버튼을 누르면
등록된 이메일로 인증번호가 전송됩니다. 이메일에서 인증번호를 확인한 뒤 화면의 빈칸에 입력해 주세요. 이어서 구글 OTP 어플로 이동해서 빙엑스 OTP에 생성된 6자리 숫자를 확인하고 해당 번호를 입력합니다. 모두 입력했다면 이네이블을 클릭하고 마지막으로 컴플리트를 눌러주세요. 이제 구글 OTP 설정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아래 폰 넘버를 클릭합니다. 본인 핸드폰 번호를 입력한 뒤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첫 번째 겟코드를 클릭하고 퍼즐을 슬라이드해서 맞춰주면 본인 핸드폰 문자 메시지로 인증번호가 전송됩니다. 인증번호를 확인해 입력해 주세요. 그 다음 두 번째 겟코드를 클릭합니다. 본인 이메일로 인증번호가 전송되니 확인 후 입력해 주세요. 세 번째 구글 OTP로 이동해서 6자리 숫자를 확인한 뒤 입력합니다. 모든 번호를 입력했다면 OK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인증이 완료됩니다. 각 항목 오른쪽에 표시된 노란색 표시가 모두 녹색 표시로 바뀌어 있다면 설정이 정상적으로 완료된 것입니다. 이제 빙엑스 거래소에서 입금, 매매, 출금까지 모두 가능한 계정이 완벽하게 준비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빙엑스 선물 거래 준비를 위한 입금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인은 원화 입금이 불가능하므로 코인을 매수해서 거래소로 옮기는 방법을 써야 합니다. 따라서 업비트에서 USDT, 테더를 구매하고 빙엑스 거래소로 옮기는 작업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빙엑스는 국내 거래소와는 트래블러 협약이 되어 있지 않아서 업비트에서 바이낸스로 테더를 보낸 후에 다시 바이낸스에서 빙엑스로 보내보겠습니다. 바이낸스 계정이 없는 분들은 영상 아래쪽 더보기란에 바이낸스 가입 방법 영상 링크 적어 놓았으니 계정을 만드신 후에 다시 따라와 주세요. 먼저 업비트 메인 화면에서 USDT, 테더를 찾아 클릭합니다. 보낼 수량을 입력한 뒤 확인을 누르고 매수를 클릭합니다. 매수 확인까지 누르면 테더 매수가 완료됩니다. 이제 매수한 테더를 전송해 보겠습니다. 아래쪽 입출금을 누르고 테더를 선택한 뒤 출금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주의사항을 충분히 읽은 뒤 확인을 눌러주세요. 출금 네트워크는 트론을 선택합니다. 현재 트론 네트워크는 수수료가 저렴하고 전송 속도도 빠르기 때문에 이용하기에 매우 편리합니다. 확인을 클릭합니다. 전액을 이체하려면 최대 버튼을 눌러주세요. 트론 네트워크가 맞는지 최종 확인한 뒤 확인 버튼을 이어서 2번 클릭합니다. 입금처는 바이낸스를 선택합니다. 이제 받는 사람 주소를 확인하기 위해 바이낸스 어플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바이낸스 메인 화면 아래 에셋을 누르고 애드 펀즈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디파짓 크립토를 클릭하고 USDT를 선택해 주세요. 받을 네트워크는 업비트에서 선택한 것과 동일하게 트론을 선택합니다. 주소가 생성되면 주소 옆에 복사하기를 클릭해 주세요. 이제 다시 업비트로 돌아와서 받는 사람 주소 입력란에 방금 복사한 주소를 붙여넣고 출금 신청을 눌러주세요. 주의사항을 확인한 뒤 아니오를 클릭합니다. 출금 신청 화면에서 네트워크와 주소, 수량 등을 마지막으로 확인해 주세요. 확인이 끝났다면 투 채널 인증하기를 눌러 서명을 진행합니다. 저는 카카오톡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확인을 누르면 카카오톡으로 인증 메시지가 전송됩니다. 서명하기 버튼을 클릭한 뒤 필수 동의 항목을 체크하고 서명을 완료합니다. 인증이 완료되면 출금 신청이 마무리되며 약 5분 정도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바이낸스 메인 화면 아래에 에셋을 누르고 스팟 탭을 클릭합니다. 전송한 USDT가 현물 지갑에 잘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USDT를 빙엑스로 전송해 보겠습니다. 바이낸스 메인 화면 아래 에셋을 클릭하고 USDT를 클릭합니다. 이어서 샌드 클릭하고 두 번째 위드로우를 클릭해 주세요. 이제 첫 번째 칸에 들어갈 빙엑스 주소를 확인하기 위해 빙엑스 어플로 이동하겠습니다. 빙엑스 메인 화면 아래 에셋을 클릭합니다. 디파짓을 클릭하고 디파짓 크립토를 클릭합니다. 이어서 USDT를 선택하고 네트워크는 트론을 선택합니다. 입금 주소가 생성되면 두 번째 디파짓 어드레스 부분에 오른쪽 복사 버튼을 눌러 주소를 복사합니다. 이제 다시 바이낸스로 돌아갑니다. 받는 사람 주소 입력란에 복사한 주소를 붙여넣고 네트워크도 빙엑스와 동일하게 트론으로 선택합니다. 보낼 수량을 입력한 뒤 위드로우를 클릭합니다. 출금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한 뒤 컨펌을 눌러주세요. 인증 화면이 나오면 구글 OTP 인증번호를 확인해 입력합니다. 입력이 완료되면 출금 신청이 끝나고 약 5분 정도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으니 빙엑스에서 선물 거래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선물 계좌의 담보금으로 사용할 테더를 이체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빙엑스 메인 화면 아래 에셋을 클릭하고 중간에 USDT 테더를 클릭하면 현재 어느 지갑에 얼만큼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금 바이낸스에서 보낸 테더가 빙엑스 지갑에 정상적으로 입금된 것을 확인하셨다면 이제 선물 거래를 위해 이체해 보겠습니다. 아래 트랜스퍼를 클릭합니다. 출금할 지갑은 펀드, 입금받을 지갑은 USDSM 퓨처스를 선택해 주세요. 코인은 USDT를 선택하고 이체할 수량을 입력한 뒤 트랜스퍼를 누르면 현물 지갑에서 선물 지갑으로 전송이 완료됩니다. 뒤로 가기를 누른 뒤 화면을 아래로 당겨 새로 고침을 해보면 보유하고 있던 테더가 펀드에서 선물 지갑으로 모두 옮겨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물 거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하단의 퓨처스 탭을 누르고 상단의 코인 선택 부분을 클릭해 거래할 코인을 선택합니다. 저는 BTC USDT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캔들 모양 아이콘을 클릭한 뒤 더보기 버튼을 누르면 원하는 타임 프레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설정을 마쳤다면 다시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다음은 마진 모드 설정입니다. 이 부분을 클릭합니다. 선물 거래에서 가장 먼저 결정해야 할 것은 교차, 크로스와 격리, 아이솔레이티드 중 어떤 방식을 사용할지입니다. 예를 들어 지갑에 1000USDT가 있고 100USDT로 포지션에 진입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두 방식의 차이는 남은 900USDT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있습니다. 교차는 지갑에 남은 900USDT를 담보로 끌어다 씁니다. 청산가는 여유로워지지만 실패하면 지갑 전체가 비워집니다. 반대로 격리는 나머지 900USDT를 철저히 보호합니다. 청산 시에도 딱 처음 진입한 100USDT만 잃고 끝나는 방식입니다. 실제 교차 모드의 화면을 보겠습니다. 여기 청산 가격을 보시면 3,657USDT로 잡혀 있습니다. 현재 가격인 94,000USDT에 비해 굉장히 낮습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지갑에 있는 나머지 900USDT가 뒤에서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맷집은 강해졌지만 만약 코인이 저 가격까지 내려간다면 내 선물 지갑에 있던 1000USDT 전체가 한꺼번에 소멸된다는 리스크를 안고 가는 모드입니다. 이번엔 격리 모드 화면입니다. 똑같은 진입 상황이지만 청산 가격이 약 85,300USDT로 훨씬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지갑 속 나머지 900USDT를 담보로 쓰지 않고 오직 100USDT만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교차에 비해 청산가는 타이트해서 더 자주 청산될 수 있지만 아무리 시장이 급변해도 처음 진입한 100USDT 외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즉, 내 자산의 손실 범위를 명확히 제한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안전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리스크 관리를 위해 보통은 격리 방식을 선호하며 실제 거래에서도 격리를 기준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한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레버리지를 설정해 보겠습니다. 거래 화면에서 레버리지 표시 부분을 클릭하면 원하는 배율을 직접 조절할 수 있습니다. 레버리지를 높일수록 적은 자본으로 더 큰 포지션을 잡을 수 있지만 그만큼 청산 리스크도 함께 커집니다. 예를 들어 1배 레버리지는 청산선이 거의 바닥에 위치해 시세가 완전히 0이 되지 않는 이상 청산 위험이 거의 없습니다. 하락장이 와도 포지션이 끝까지 유지됩니다. 반면 100배 레버리지는 청산선이 현재가 바로 아래에 붙어 있습니다. 단 1%만 변동해도 그래프가 청산선에 닿아 자산이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레버리지는 최대 150배까지 설정 가능하지만 초보자나 중급 트레이더라면 5배에서 20배 사이를 권장드립니다. 다음은 거래 방식입니다.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주로 사용하는 방식은 리미트, 지정가, 마켓, 시장가입니다. 리미트, 지정가는 원하는 가격을 직접 설정하고 체결을 기다리는 방식이고 마켓, 시장가는 현재 가까운 호가창의 가격으로 주문되는 방식입니다. 저는 시장가로 바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포지션 크기는 화면에 보이는 게이지 바를 밀어서 조절합니다. 예를 들어 25%로 설정하면 보유 자산의 25%만큼 포지션에 진입하게 됩니다. 상단 레버리지 옆에 이 부분을 클릭하면 해지 모드와 원웨이 모드가 나옵니다. 한 가지 포지션으로 가느냐, 양쪽 포지션으로 동시에 거래를 할 수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관리가 복잡하기 때문에 초보자는 대부분 원웨이 모드를 권장합니다. 다음은 가격 상승이 예상되면 롱, 하락이 예상되면 숏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BTC를 기준으로 맞이는 격리, 레버리지는 10배, 원웨이 모드, 마켓 시장가, 숏 포지션으로 오픈해 볼게요. 내용 확인하고 OK, 클릭합니다. 포지션이 오픈되면 하단에서 수익률, 담보금, 청산 가격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트 상단의 캔들 아이콘을 클릭한 뒤 오른쪽 차트 설정을 눌러 관련 옵션 3가지를 활성화하면
차트에 포지션 진입 지점과 현재 수익률 등이 시각적으로 표시되어 모니터링이 훨씬 편리해집니다. 이제 포지션을 종료해 보겠습니다. 하단 포지션 탭에서 해당 포지션의 클로즈 버튼을 누릅니다. 정리할 수량을 선택한 뒤 OK를 클릭하고 한 번 더 클릭하면 포지션이 정리됩니다. 종료 후에는 오른쪽 문서 아이콘을 클릭해서 오더 히스토리에서 그동안의 선물 거래 기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